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홀로서기. 이미 일어난 일은 거기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1부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네. 이제 웬디가 이제 남편이 7년에 한 번 주기로 바람을 피우는데 이게 네. 세 번째 바람인데 맞아요. 나이도 들고 이제 고만할 때도 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 남편이 그냥 고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싸서 네. 나가고 그녀랑 그만했죠. 웬디랑. 심지어는 거의 이 집의 그 경제는 웬디가 일으킨 것 같은데 네. 위자료로 반띵하자. 반띵하자. 네. 집 팔고 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이라는 거 당한 적이 있으신지 혹은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연애에 대한 배신은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별이라는 게 둘 중 하나는 배신을 하거나 뭐 그런 한쪽이 통보를 일이 해야 되니까 거니까 그 상호와의 배신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별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상처를 받거나 주거나였을 것 같은데 예, 웬디와 만약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 영화의 장르가 바뀌지 않았을까. 어느 쪽으로? 대답? 스릴러 아, 스릴러 쪽으로. 스릴러 쪽으로. 이제 그 인어 아가씨처럼 이제 여기 저만 찍고. 저만 찍고 민소희? 네, 그래서 OST 나와요. 왜 너는 왜 나를 만나서 이제 나를 이걸 만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좀 장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잔잔하게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당했던 배신. 배반의 장미인가? 예. 엄정화 옛날에 예. 갑자기 어. 그게 떠오르네요. 뭐 사사하게 나랑 친구하기로 했던 애가 딴 애랑 친구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편안해서 다 잊어버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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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렇게 치면은 배신한 친구들이 제가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본인이 한 아니신 사람. 제가 아, 그러니까 연락 1, 2년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처에서 삭제가 되고.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옛날에 연락처 삭제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면 막 친구들 통해서 막 알아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전화도 안 와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인싸가 아니어서 그런가. 인싸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은 배신이라던가 그런 감정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약간 원천 차단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일단 배신이 상차단. 일어날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 친구를 안 만드는 거였어요? 친구는 안 돼.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배신당하거나 이제 배신할 수 있으니. 받는 거는 월급밖에 없고. 그쵸, 받는 건 월급과 엄마의 사랑? 엄마 보고 싶어요.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집 가면서 엄마한테 통화해야겠다 이러셨잖아요. 하셨나요? 안 했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 오늘은 해야겠어요. 네. 2부 마치고 하시죠, 바로. 네. 부끄러워서 집에 가면서 할 거예요. 네. 다른 두 분은 혹시 근데 이만큼 큰 배신을 당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만약 웬디랑 이런 같은 상황이 된다면 좀 비슷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내가 이 남자가 바람 났다는 거 상황 자체가 약간 여자로서 자존심이 되게 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비참한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게 조금 자극제가 돼서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웬디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고 이제 약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막 스타트 네.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막을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면 이제 한무라비 법전 방법부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중간에 바람에는 웬디도 남자를 한 명 만나잖아요. 좀 이렇게 막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되게 상류층 자제 같은 느낌인데. 너무 네. 특이한. 네. 너무 특이한 사람이어서. 너무 특이고 굳이 또 그 다음에
그 3, 4분 정도 되는 그 씬은 굳이 매력을 저 약간 극사실주의 그래서 좀 약간 뜬금없는 예. 느낌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괜히 청소년 관람불가 같아. 그런 그 것 장면 같아요. 때문에. 네. 근데 굳이 그 장면 안 넣고 그냥 청소년 관람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 씬이 뭐 그렇게 막 네. 폭발적이진 않았죠. 예, 네. 그냥 네. 그래서 저분 왜 너무 저러시지? 뜬금없어서 네. 너무 저 뜬금없어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시지? 네. 막.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저도 배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가는구나 약간. 그냥 이제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관계에 대해서 약간 네. 요즘 되게 쾌탈. 쾌탈한 약간 스님 같은 모습이에요 요즘에. 그 요즘은 배반이라는 표현보다는 환승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거 맞아요. 그렇죠. 요즘에. 환승이 좀 여기서 보면 약간 배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쵸. 여기 테드가 환승 이혼을 한 거잖아요. 환승. 그렇죠. 이제 삐빅 멈추기 전에 그 경과하기 전에 이제 갈아탄 거죠. 유통기한 네, 지나기 전에. 네. 그런 경우 있어서도 뭐 보면은 걔도 걔 나름의 삶이 있고 하니까 이제 수용을 해줘야죠. 아, 네. 목소리가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경험이 있으셨나봐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데요? 제가 느낀 최근의 배신은 네. 하나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셔가지고 네. 처음에 알려줘서 그래도 배신감이 저희끼리 이제 네. 덜했지만 그 가깝게 있었던. 네. 이거를 저희가 모르고서 나중에 알게 헤어지고 됐을 나서 때. 알았으면은 아마 더 그땐 배신감이 들었겠죠. 약간 솔로 동지였는데 먼저 그쵸. 솔로 탈출해서 좀 배신감 느끼셨나봐요. 그렇죠. 처음에 들으시고 별 무반응이셔서 그렇죠. 예. 반응 되게 없어서 반응이 없었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다들 짝이 있으니까 저도 언젠가 나오죠. 네. 그렇겠죠. 네. 곧 좋은 연애 하실 거예요. 네. 우리 겸님 진짜 보이는 라디오 하면 바로 그쵸, 뭔가 아니, 소개팅 들어올 것 저분 같아요. 누구예요? 보이스도, 이러면서. 보이스도 굉장히 스윗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강아지, 그러니까 쥐 좋아하고 예. 살뜰하게 살피는 쥐아빠. 그리고 잘 먹잖아요. 네. 네. 그 입 짧지 않고. 네. 뭐든지 잘 먹습니다. 뭐든지. 되게 약간 여자친구도 잘 챙겨줄 것 같고. 네. 완전 잘 오늘 챙겨. 호떡만두도 2개나 먹었어요. 네.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 모든 분께서 그 한 번씩 다 맛보시면은 끊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70%는 하나를 다 못 먹을 거 같을 거야. 네. 한번 진짜 그런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 오셔서 우리 겸님 페이스북 라이브도 할 테니까. 네, 그거를 네. 하고 얼굴 보시면 바로 될 것 호떡만두도 같은데. 하나 드시고 네, 다들 간식으로 호떡만두 하나씩 입에 넣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하려면 호떡만두 하나 먹고 와야 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네. 네. 누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 누구에게 도움받은 경험이 있나. 근데 나는 도와주고 싶어서 단지 도와준 거다 다루하니 그랬더니 뉴욕에 사는 사람 아닌가 봐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뉴욕에서 누굴 도와주다니 이러면서. 약간 서울각증이 그런 느낌인가요? 뉴욕은 서로서로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요즘 약간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괜히 남을 도와줬다가 네. 오지랖 넓다는 그쵸. 그러니까 눈치랑 오지랖의 그걸 모르겠어서 저는 차이를. 또 원천 차단을 해요.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도움을 이용한 나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네. 애들한테 도와달라 해놓고 납치하거나 맞아요. 네, 무슨 안 좋은 일을 그쵸. 하는 일들이 아니면 있어가지고. 그 성금 모아가지고 네. 자기가 쓰거나 모금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런 도움을 그렇게 나쁘게 해서 이 세상에 불신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와. 네. 저는 그런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뭔 얘기하려고. 신뢰하지 않는. 자꾸 원천 차단 이야기. 네. 그럼 우리 사이에도 지금 신뢰가 없는 건가요? 제리님하고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린 아직 차단 안 됐어요? 네. 네. 저희 아직 차단 안 당했어요. 아직 아직- 카톡에 남아있잖아요, 저희. 영광입니다, 진짜. 노력할게요, 그래서. 네.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그래도 굉장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 동생을 도와준 경험이 한 번 그때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제 결혼식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도 아니고 동생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면접 학원을 다녔어야 됐어요. 근데 면접 학원이 가격이 한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동생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때 동생한테 현금으로 딱 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멋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와. 막 뭐 지금 와이프랑 돈 모으고 막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느낌보다 그때 동생이 그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면접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때 그 행복은 다시는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를 그때 느꼈죠. 가치가 다른 100만 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100만 원으로 같이- TV를 산 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쵸. 일이었어요. 그쵸.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할 때는 거 빼고는 돈을 상당히 안 쓰는데, 네.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동생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어떤 이 목돈을 타인을 위해서 쓸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이미 했으니까 이제 주축에도 이미 충분히 했고, 그래요? 조카한테 이제 들어갈 돈은 이제 상당 부분 있겠지만, 그래도 조카한테 돈 주는 게 그때 동생을 도울 수 있던 것보다는 저한테는 더 만족도는 낮은 것 같아요. 조카는 당연히 의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동생을 도와주는 거, 그때 되게 당연한 거긴 했지만,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내가 돈을 버니까 동생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구나.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죠.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경우는 사실 크게 기억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을 덜 도와주고 덜 도움받기 때문에. 네. 다음 분. 어떻게 네. 보면은 스스로 어린이셨네요. 네? 스스로 어린이. 제린이. 스스로 어린이. 네. 어릴 자기 때부터 일을- 자기를 혼자서 잘 자기 처리하고. 일을 자기 일을 스스로 하자.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일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스스로 한 인생이에요. 뭐 학원 안 다니고 그 특기생, 수학 특기생으로 좋은 학교 가시고 자기 힘으로 또 취업하고 부모님의 낙하산 없이 네. 엄청 대단하신데요? 자기 힘으로 결혼하고 대단하신데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시죠. 의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차단합니다. 이분의 마이크를 네, 차단하겠습니다. 네, 차단당했어요. 네. 네. 네, 네, 민철님. 저는 이게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또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옛날에 같이 댄스팀을 했었던 친구인데 그때 굉장히 그 친구가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 때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이 돼줬었거든요. 옆에서 많이 얘기도 들어주고 이 댄스팀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 친구한테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비슷한 고민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위로가 돼주면서 제가 그때 도움을 줬다면 지금은 그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서로 약간 한 번씩 도움을 주고 받은 네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는. 네. 저도 그런 친구들 있네요.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근데 그런 게 잘 안 떠올라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떠올라요. 그래도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그걸 같이 잠깐. 네, 풀어나가야 될 친구들이 이제 필요해요. 있잖아요. 회사 밖 친구들. 그쵸. 회사 친구들. 회사 친구들. 네. 왜냐면 회사 밖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예 너무 모르니까. 문화가 되게 다르니까. 되게 약간 네. 슬프긴 한데 갈수록 공감대 형성이나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제가 굳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찾아낼 만큼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겸님. 네. 네. 저는 이번 2부가 네. 제가 저번 여행을 혼자 갔다 와서 그런지 네. 대부분 그 여행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일단 혼자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길을 찾아야 할 때마다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숙소에 있는 호스텔 주인분도 이제 아예 지도랑 글로 써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었던 게 스페인 있어요. 말로 써주셨어요? 영어로 써주시더라고요. 딱. 오, 진짜 그때 친절하신 그 되게 분이네요. 그 금수저 친구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 금수저 친구 지금은 잘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아. 네. 오, 아직도 연락하나요? 저번에 궁금해서 연락을 오. 했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한국인? 그냥 네. 한국인데 진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 상태인 네. 거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리 한국인이어도 그 방에 그렇죠. 들이는 도와주는 거는 게 쉽지 않았을 네. 텐데.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 처음 시작하는 날에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 아,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잘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 맞네요. 근데 저도 진짜. 일본 여행했을 때 도움 받은 게 있네요.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도움 받은 어떤 거는 도움?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요. 조금씩 더 나은 것 생각이 같아요. 나요. 네, 막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아. 일로 뭐 가세요. 약간 이런 거 도움 받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하루를 타인과 함께 묶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의도를 한다 그래도. 네. 그쵸. 살짝 뭔가 의심을 가지고 그쵸. 네. 지금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원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원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네. 저는 목적 없이 베푸는 건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학생 때랑 다르게 20살이란 성인이 지나서 이제 좀 더 넓게 사람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목적 없이 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오는 사람은 호구 같은 느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관해서 질문이 온 게 저한테 너는 왜 친구가 됐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 왜 나랑 아, 친구가 됐어? 네. 이런. 네.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얘는 뭐가 나한테 얻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가온 애구나. 아, 근데 그분이 뭐가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오고 가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중에 이런저런 사람들 보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좀 구별을 하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도 그때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다. 친구 사이인데.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 저도 1학년, 2학년 때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목적 없이 만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 저한테 갑자기 살갑게 대하거나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되게 슬프지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자면은 실제로 친분을 쌓기 위해서 만나는 어떤 모임 같은 거는 굉장히 드물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거는 그냥 있던 친분을 유지하는 정도일 거지 새로운 사람과 뭔가 만날 때는 어떤 공감대라던가 아니면 같이 할 무언가가 이제 있는 그런 동호회 형식이 이제 많을 거잖아요. 단순하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목적 없이 만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드물 거라 맞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던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되게 갑자기 그리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1학년 때 학번 대표였는데 그냥 술 마시다 보니까 술 마시는 옆에 테이블이 저희 그냥 옆 과예요. 그럼 지금은 굳이 내가 저희 가서 놀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냥 가서 막 어울렸어요. 광란에 막 밤을 보내고 막 술 먹고 막 절친됐다가 그 다음날 되게 어색해가지고 막 서로 쌩까고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쌩까고 약간 그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임 자체를 이제 하질 않을 거니까 되게 슬픈데 제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됐네요. 물어보는 사람이 됐네요. 마음 아프다. 네. 근데
안 물어봤을 때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세상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기도 하다는 거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조카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조카한테는 좋은 것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조카 많이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거나 도와준 경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 방송을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뜬금없으려나? 좀 이런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좋은 얘기를 나눌 만한 모임이나 네. 그런 화제를 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당연한 듯 받았던 게 예. 알고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거라는 걸 예. 이제 큰 알고 후이였다는 하면은 거를 뭔가 좀 더 어. 자기 삶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게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근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도움받은 게 많네요. 네. 이게 생각을 그냥 질문 받았을 때는 네. 잘 안 떠올라요. 네. 큰 도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나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네. 생각나죠 지금. 계속 말하고 역시 싶을 정도로.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네요. 네. 이런 느낌을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좋은 방송이네요. 빨리 이영화 빨리 보세요. 네. 아니면 진짜 나중에 좋은 저희 영화예요. 이런 네. 토론에 네. 문자로 다들 참여해주시면 사연 읽어주는 걸로 해서 실시간. 도움을 받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채팅창이 클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아프리카 TV를 한번 네, 아니, 한 해 저는- 정도는 저는 게임 나가볼까요? 방송이나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보는데 대화의 한 70%, 80%는 이제 혼탁한 대화가 이제 저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그래도 좋은 의도로 했을 텐데 그쵸, 하며. 그쵸. 네. 네. 나에게 용기 준 사람이나 경험도 아마 지나가실 건데 뭐 얘기가 생각나시면 또 하고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표현을 못해서 또는 시간을 충분히 함께 보내지 못해서 후회한 적은 없는지. 저는 네. 약간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좀 제가 표현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항상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게 뭐가 힘들어?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되게 괜히 강한 척하면서 되게 울지도 않고 되게 센 척하고 그랬거든요. 저 그리고 술 마시고 울었는데 막. 제가 술 안 마셔가지고 그 부모님한테도 이제 가족들한테도 나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좀 늦게 후폭풍이 오더라고요. 이게 힘든 걸 그때 그냥 얘기하고. 표현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좀 치유가 됐을 텐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알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치 교통사고 같네요. 맞아요. 다쳤을 때는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있다. 바로 병원 가거나 네. 이게 물리치료 받았어야 되게 되는데. 크게 차라리 상처를 받았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큰 외상이 아니라 내상을 입어서. 원래 옷은 가랑비 적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때 표현을 했었으면 네. 큰 후폭풍을 맞지 네. 않았을 텐데.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폭풍인데 표현을 안 하다 보면 하는 법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인정하긴 싫지만 되게 옛날로 치면 경상도 아저씨들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좋다는 표현이나 고맙다는 표현을 이젠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그 표현이 잘 못하겠다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낯간지러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낯간지럽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낯간지러질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아예 그냥 안 해버린다던가 후배가 막 뭐 선배님 뭐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 약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해라 약간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낯이 간지러워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처음 신입사원 때는 막 선배가 말려주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고맙단 말도 되게 인색해지고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을 받게 되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안 해버릇하니까
진짜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건 그만큼 표현을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요즘에는 약간 표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이 대화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상처의 연속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다 비슷한데 이제 사회를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네. 그러니까 싫거나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둘 중 한 명 아니면 둘 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단조로워지죠. 그러니까 아,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요즘 20대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대화를 되게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 어떤 뭐, 모임이나 거기서 때 모임 얘기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네.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그냥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는 그냥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친구들을 빼고는 안 하는 게 서로 이제 상처도 덜 받고 뭐도 안 되겠다. 네. 그런 약간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좀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약점을 물어뜯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네요. 표현을 요즘 많이 안 하게 되고 그 표현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게 네. 사랑이고 관심이지. 그런데 근데 진짜 몰라요. 말 안 하면 네. 몰라요. 아 그리고 말 안 하면 진짜 몰라요. 네, 전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아, 맞아요. 어렸을 때 되게 철없을 때는 초등학교 때 아프면 선생님한테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픈 티를 겁나 냈어요. 겁나 짝꿍이 선생님 뭐 이 아파요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거 좀 좋아했었나 봐요. 선생님 저 아파요가 아니라 선생님 이게 아프대요 그런 걸 말해주고 그걸 되게 좀 원했었던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프면 그냥 혼자 병원 갔다 오고 이러죠. 얘기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약간 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듣는 사람도 저처럼 되지 마시고 표현 하세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표현하고 학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요즘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이제 각자 생각을 말하는 시간에 보면 아무도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아 맞아. 이렇게 돼서 다 표현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근데 진짜로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발표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다들 취업 잘했을 것 같아요. 다들 취업 준비하거나 그래도 이제 스피킹 같은 거 네. 연습도 막 할 거고. 네. 근데 막상 이제 지금 저한테 3분이나 5분 스피치 주고 시간 줄 테니까 뭐 발표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되게 슬프지만 이게 조금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는 충분히 됐었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기로 결정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빨리 인생 면허 수업 보신 다음에 인생 면허 시험. 면허 시험. 네. 면허 따세요. 아,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중으로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마 첫사랑이 아닐까. 아, 첫사랑 표현 못 하셨나 봐요. 아니, 근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도 한번. 제 첫사랑은 짝사랑이었었어가지고. 지금 첫사랑 아닌가요? 말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첫 이제 호감이죠, 그때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 집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만회된 건가요? 네. 이렇게 포장 잘하고. 제가 예를 들어 면접을 꽤 잘 봤었기 때문에 네,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지옥 끝에 살아도 이제 네.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맞아요. 근데 첫사랑은 확실히 그때 좀 미숙한 부분이, 열정은 있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돌아보면
잊게 되는 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후회되는 점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근데 다시 저희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도 그렇게 열렬히 좋아하거나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으로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옛날부터는 뭔가 좀 재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이미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보다는 많은 경험을 좀 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처럼 진짜 온전히 하나만 바라보고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할 때 그 느낌이 그래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예. 저는 만약 그때로 간다 그래도 그때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으세요? 저요? 네. 저도 짝사랑이라 그래도 짝사랑은 언제나 아쉽잖아요. 뭔가 표현을 더 하고 싶었지만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내 이미지 속으로 이제 좋게 포장이 돼서 그게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왜 걸리면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안 걸리고 싶어하고 막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걔한테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이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랬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MSN 그 메신저가 유행을 했을 때였나 한참 네이트온인지 MSN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우리 반 남자애한테 메신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뭐 거기에 뭐 그래서 되게 놀랬죠. 얘가 지금 시간이 20년 아니 15년이 지난 거였나? 제가 그때 저도 결혼하기 전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어땠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저 되게 놀랬어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찾아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스릴러 아니에요? 스릴러? 컴퓨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건지 저랑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디를 그때 찾아서 MSN이 핸드폰 번호로 친구 추가가 됐었나요? 아니 이메일 핸드폰 모르겠어요. 번호도 알 수 없을 때죠. 왜냐하면 이메일만 내가 됐어. 중학교 때 핸드폰이랑 삐삐도 없던 제가 대학 다닐 때 삐삐가 처음 생겼거든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거 살짝 선생님 생각보다 길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얘기는 그 이유가 아니고 그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 나한테 초콜릿 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장르가 약간 근데 저는 약간 스릴러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초콜릿을 준 적이 없고 걔를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만 함부로 잘해주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준 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 반에 그가 누구누구가 네가 준 거라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줘놓고 내가 줬다고 하고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십몇 년을 생각하면서 이 내가 삼각관계가 이제 근데 15년 만에 이거는 그 A라는 그 여성분도 약간 스릴러급 아닌가요?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걔가 관심이 있었나 보다. 근데 굳이 그냥 주면 되지. 그것도 이제 그 친구는 짝사랑하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그럼 안 주던지. 나 같으면 그러면 안 주겠는데, 굳이 주면서 나를 팔고, 그걸 받은 애는 십몇 년 동안 그걸 생각해서 나와 한 번은 터야겠다.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해서 연락을 한 거죠. 생각해서 굳이 핸드폰이 아니라 MSN으로. 그렇죠. 그땐, 그쵸. 내 전화를 할 핸드폰 수가 번호를 알기는 없으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 안 해. 이때 저희 저번에 찍은 서치 생각나네요. 궁금하신 그래서- 분들은 그 녹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놀랬고 내가 초콜릿을 준 적이 없는데 와. 그걸 기억하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10년 내 동안. 마음을 물어보고 싶어서였는지 전 갑자기 뒤에 약간 소름이 약간 무서운데요. 네, 네 2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할 얘기 많지만 여기 이 부분 자를지 말지 좀 고민해 볼게요. 아니 자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이건 이 느낌 그대로. 네, 나가야 돼.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은 거기에 두고네요. 여러분 두고 2부 여기서 잠시 마치고 3부 진짜 홀로서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평범한 상담소 팟캐스트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